안녕하십니까. FTA 협정 및 법령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나간 시험에 대한 출제 문항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표가 있는데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1편 FTA 개요에 보면은 12회하고 13회 보이시죠? 근데 12회는 이렇게 다섯 문항이 났는데 여기는 13회에서는 FTA 개요가 한 문제 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TA 관세 특례법에서는 12회, 13회에서 둘 다 이제 7문제가 났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 제도에 대해서는 12회, 13회, 8회, 7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편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에서는 12회에서는 한 문제 났고 13회에서는 세 문제 났습니다. 원산지 조사에 있어서는 12회 한 문제, 13회 네 문제.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게 FTA 개요에 대해서 차이가 났는데 이거는 출제자 마음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한번 이렇게 출제도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상이하게 출제도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FTA 경제적 효과는 무역 전환 효과, 투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역 굴절 효과가 있는데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통해 수입된 물품이 역외 관세가 높은 회원국으로 관세 없이 재수출되는 무역 굴절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내산 물품 우회 수출 방지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비영내산 물품이 관세 특혜를 받게 되면은 FTA 효과는 그렇게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원산지 규정에 의해서 원산지 물품이 아닌 비영내산 물품이 영내산으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FTA 경제적 효과는 무역 전환 효과, 투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역 굴절 효과가 있는데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통해 수입된 물품이 역외 관세가 높은 회원국으로 관세 없이 재수출되는 무역 굴절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내산 물품 우회 수출 방지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비영내산 물품이 관세 특혜를 받게 되면은 FTA 효과는 그렇게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원산지 규정에 의해서 원산지 물품이 아닌 비영내산 물품이 영내산으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FTA에 대해서 이것도 기존의 영상 확인하시고 제가 맨 처음에 띄워놓은 거는 한중 FTA 협정문을 이미지로 캡처해서 띄워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FTA 협정과 법령이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중 관세 양호표는 이제 품목 분류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정문에는 이거 네 가지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품무역 협정은 관세 인하 계획,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무역 협정과 투자 협정, 분쟁 해결 협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TA와 WTO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FTA 추진 전략과 협정별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발효 중인 협정은 15개, 국가별로는 52개국하고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004년도에 4월달 한칠레와 FTA가 발효되면서 한칠레 FTA 관세 특례법이 발효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FTA 관세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2006년도 한 싱가포르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 특례법을 동시에 발효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칠레 FTA는 여기 2010년도에 인도 FTA를 발효하면서 2010년도에 한칠레 FTA 관세 특례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 FTA를 체결했고요. 2016년도 7월 15일 날 콜롬비아와 FTA가 발효됐습니다. 아세안은 그 10개국이죠. 10개국하고 지금 협정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EFTA, FTA는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스위스로 간주한다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EU는 한 EU FTA는 독일 등 27개국과 협정이며 한 아세안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원국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단어를 그대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공동체 및 그 회원국이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EU FTA는 유럽 공동체 및 그 회원국이고, 그 다음에 한 싱가포르 FTA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인데, 여기서 이제 아세안과 FTA가 중복이 되는데, 여기서 양쪽은 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협정 관세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협정 자체를 한쪽에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안별로, 품목별로 협정 관세가 유리한 쪽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정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전문, 협정 체결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장은 분야별 장을 분류해서 양측 간 합의 내용을 협정 본문에 규정한 것이다. 부속서, 관세 양허안, 서비스 유보안처럼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정치 않은 특정 분야의 합의 내용을 구성한 것이 부속서이다. 그 다음에 부록, 부속서에 딸린 부록은 부속서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기술한 것이며, 서한은 협정 내용 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 대비해서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해석 내용, 과정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를 서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협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체약상대국,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이 국가라는 개념은 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원산지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관세의 부과, 징수, 감면, 수출입, 통관 등에 있어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국가를 원산지라 한다. 여기 생산, 가공, 제조, 가공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설된 FTA 특혜 관세 적용 요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 요건입니다. FTA 특혜는 협정에서 정하는 품목에 한해 적용하고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로 세율이 상이하다.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실제
물품과 다른 품목 번호를 써서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부분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즉시 철폐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거고요. 단계 철폐는 기간을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 미양업 품목은 기존의 관세를 유지하거나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단계별로 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현금 자동 처리기 현금 지급기인데 여기 20년간 양어 기간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기준세율이고요. 기준세율 10.5%에 20년간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10.5%를 20년간 비율적으로 나눠서 관세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국가별로 동일한 품목이라 할지라도 적용 세율이 다르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협정면에서는 우리나라 관세 양어표와 상대국 관세 양어표를 따로 게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산지 상품 요건을 보겠습니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만 특혜 부여를 한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 생산품, 불완전 생산품, 원산지 재료 생산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완전 생산품은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상품 이런 거는 뭐 공산품에는 없고요. 농수산품에 주로 있겠죠. 여기 천연, 광산, 농산물에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국 완전 생산품이 있고 영내 완전 생산품이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영내 선박으로 역외에서 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생산 간주 물품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생산품이 있는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함께 사용되었거나 비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제품을 불완전 생산품이라고 한다.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시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그다음 원산지 재료 생산품은 원산지 재료 원산지 재료 생산품이 있는데 요거는 원산지 결정 기준, 반주림표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관세 적용 요건 중에서 거래 당사국 요건이 있는데 당사국 개념 먼저 보면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한 EU FTA는 연합 회원국하고 연합 자체를 당사국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회원국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회원 당사자로 인정하지만 EU 자체를 당사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두 개가 성립이 된다. 하지만 한 아세안 EFTA 한 아세안 또 EFTA 협정에서는 개별 회원국만 당사국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한 베트남 FTA가 빠졌는데 이 나라는 한 싱가포르 FTA와 아세안 FTA가 중복돼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중복되는데 협정 관세가 유리한 쪽에 선택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정별 개념이 있는데 거래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발급 신청의 주체이며 원산지 검증 시 피검증자로서 제출 의무자를 말한다. 따라서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란 당사국 영역에서 소재하면서 상품을 생산, 수출하는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한 자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FTA 협정 관세 혜택이 배제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생산자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생산자는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일부 협정에서는 생산에 종사하는 인으로 표현하고 일부 협정은 재배, 채굴, 사육,
수확, 어로, 덧사냥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맞냐 틀리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자. FTA에서 수출자는 통상적인 의미의 거래 당사자, 그 다음에 수입 신고소의 해외 공급자와 다른 개념입니다. 즉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유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요게 이제 애매한 경우가 통상적인 의미의 거래 계약 당사자, 수입 신고소의 해외 공급자와는 다른 개념의 FTA 수출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자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지하면서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카나다,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수입 관련 기록 유지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지금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수입 관련 기록 유지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FTA는 어느 것이냐 하고 문제가 나오면 카나다, 칠레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비당사국 3자 송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아세안과 인도, 중국, 베트남, 칠레는 강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제3국 발행 송장 정보를 강제 기재해야 이렇게 관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특혜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FTA 특혜 적용을 하는데 강제 기재가 의무가 없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 있는데 없어도 3국 송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있는 경우가 콜롬비아, 뉴질랜드, 호주가 있고요. 송장에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 3국 송장이 규정이 없는 경우가 이렇게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페루, 터키, EFTA, EU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3국의 당사자, 비당사국 송장 발행돼도 유효한 경우가 이렇게 콜롬비아,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미국, 카나다, 페루 여기는 요 4개 협정은 이 송장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당사국 송품장이 발급된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특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송장에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송장 발행만 유효한 이렇게 터키, EFTA, EU는 당사자인 수출자 발행 송품장 등의 원산지 신고를 해야 관세 특혜, FTA 특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개정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FTA 관세 특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FTA 관세 특례법 제정의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FTA 관세 특례법은 자유무역 협정 내용을 국내 법령 체계로 수용하는 법률로 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제정법으로 향후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역 협정의 국내 시행을 위한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 법을 갖고 FTA를 체결할 때마다 절차법을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관세 행정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통관 및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3번 관세 분야 상호 협력 및 무역의 원활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세 특례법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FTA의 원활한 이행 수단으로 관세의 부과, 징수, 감면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사항과 채약 상대국의 관세 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세법의 특례법이면서 이행 절차법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FTA 관세 특례법은 이 관세법에 우선하지만은
FTA 협정하고 비교했을 때 FTA 협정이 우선한다는 내용이 이 적용 순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정의 국문과 영문이 상충할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영문이 우선하지만 한국과 미국 FTA, EU,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FTA에서는 영문과 국문을 동등한 지위로 규정했다. 이거는 협정서 얘기입니다. 협정서. 네. 그 다음에 FTA 적용 물품 통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종전 폐지된 한칠레 FTA 특별법 제7조에 의하면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당해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했으나 2010년부터 동법이 폐지되면서 2010년부터 여기죠. 2010년부터 폐지됐죠. 폐지되면서 관세 협정 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수입 피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세 특례법에 포함했다. 따라서 2010년 3월 2일 이후에 모든 협정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협정 관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 미제출 시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뭐 대부분 중첩되고 중복된 내용인데요. 이 관세 당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 관세청장, 세관장 및 체약 상대국의 관세 법령 협정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협정이라는 얘기는 관세 분야만 해당된다. 왜 관세 분야만 해당되는지 여기 보겠습니다. 관세 협정 외에도 서비스 무역 협정이나 투자 협정 등 관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FTA 분야 협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와 그 당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원산지는 여기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국가. 이건 아까 나왔었죠. 예. 그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요 재료 볼까요? 다른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구성 물품, 부분품 또는 부소품을 다 가리켜서 재료라고 한다. 대체 가능 물품은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가능한 물품인데 이것은 재료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번 조정가격 보겠습니다. 수입 물품 과세 가격 결정에 따라 수입 물품 과세 가격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 기타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A 관세 특례 고시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액 물품이란 과세 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이며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면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는 협정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협정별 세율 적용 차례입니다. FTA 관세 특례법에 보면은 그 FTA가 발효된 순서에 따라서 별표가 정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칠레하고 협정이 제일 먼저 발효가 됐기 때문에 별표 1, 별표 2,
그 다음에 한 EFTA가 별표 3,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은 별표 4와 품목별 별표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나머지 품목별 세울 시행령이라든가 협정 규정이라든가 원산지 결정 기준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원산지 관리사 합격한 다음에 실무에 나와서 참고하시라고 참고적으로 적어뒀습니다. 다음은 상호 대응 세율 제도입니다. FTA 체결 상대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민간 품목을 상대방에 수출할 경우에, 민간 품목이라는 것은 관세 철폐 양화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품목을 민간 품목이라고 합니다.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 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게 상호 대응 세율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이 별표 5에서 규정한 물품 중 우리나라를 원산지라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물품 중에서 별표 5는 여기 아까 얘기한 별표 5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품 중에서 아세안 회원국이 우리나라에 통보한 상호 대응 세율 적용 물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중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혜국 세율이라는 것은 MFN이라고 보통 약자로 표기됩니다. 다음 중 높은 관세율을 첫 번째, 아세안 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 대응 세율 적용 물품과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또는 협정 관세율 중에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상호 대응 세율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FN 적용 물품 보겠습니다. 아세안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민간 품목의 경우에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69개 민간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 측과 약속한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MFN 세율 8%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 적용 보겠습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 수량 기준에 따라 2개 이상 세율을 정한 경우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청에 제출한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상호 대응 세율 제도에는 높은 관세율이죠. 여기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 적용은 낮은 세율입니다. 낮은 세율. 그러니까 요거를 그 혼돈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밑에 그 배정을 보시겠습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호된 물품을 선착순이라는 얘기는 보세구역의 장치 후 수입 기준일 기준입니다. 이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 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 수량을 그날 수입 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해서 배정한다는 얘기고요. 선착순 방법 적용과 관련한 정보 관리 및 공개에 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한다. 주무장관은 채약 상대국과 적용 수량의 배정 방향에 대해 협의 결과가 한도 수량 내 협정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율 적용 우선순위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7순위 나와 있죠. 7순위가 기본 관세입니다. 잠정 관세는 7순위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요. GSP 최빈 개발 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는
6, 7보다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4순위 중에서 할당 관세는 5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하되 일반적으로 6, 7보다 우선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3순위인데요. 3순위는 여기 WTO 일반 양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상황에 따라 품목에 따라서 3순위 중에서 나눠지고요. 여기 보시면 AFTA 양어 관세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AFTA 양어 관세가 3순위 중에 밑에 있는 거는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 양어 관세로도 나눠졌는데, 밑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4순위, 5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6, 7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위에 부분은 4, 5, 6, 7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2순위 보겠습니다. 2순위는 FTA 협정 관세인데 3, 4, 5, 6, 7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하지만은 협정 관세가 관세법에서 정한 세율보다 적을 경우에는 협정 세율을 적용하지만은 협정 세율이 관세율보다 클 경우에는 오히려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순위 보겠습니다. 1순위는 덤핑 방지, 보복, 긴급 상계관세, 특정국 물품 긴급 관세, 특별 긴급 관세. 이것은 관세율 높낮이에 상관없이 최우선 적용하는 세율이다. 근데 적용 순위 1순위 세율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율,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라는 것은 기본 특혜 할당 FTA 특혜 관세, 덤핑 방지 관세율을 더하여 적용하는 것이 다른 세율 적용 방식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긴급 관세 조치입니다.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정 관세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긴급 관세 조치입니다. 조치 여부의 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 관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일간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수입 물품의 취약 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 방법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한다. 이 경우에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긴급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관세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약 상대국에 대해 긴급 관세 조치를 취할 경우에 최약 상대국과 적절한 보상 방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의해 상대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 조치를 한다. 이게 협정에 의해서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긴급 관세 조치 점진적 완화.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관세 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라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다만 상대국이 싱가포르,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 외의 국가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국을 원산지라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점진적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의 점진적 완화 조치는 이 나라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시 수입 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최약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 대상 첫 번째, 재수출을 위한 수입 물품 면제. 수입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시 수출입 거래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물품 상태, 내용 연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이다. 세관장이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장한다. 그래서 여기 1년 해서 토탈 2년의 범위 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제 대상은 수출했다가 수리 목적으로 재수입한 경우, 세 번째 일정 금액 이하 상용, 경품, 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그 다음에 관세를 면제받는 물품은 용도 외 사용 등의 제한에 대해서 관세법이 규정을 준용한다. 관세의 면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에 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112조, 114조, 115조 1항, 116조를 준용한다. 그 다음에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 수입 물품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수출 면세되는 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 수입 물품은 다음 해당 물품으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과 협정에 따라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중국과의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1호에서 4호까지 한정하고 호주 FTA는 6호에 한정한다. 이 내용을 제가 알기 쉽게 밑에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에 대해서 협정별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 있으니까 14페이지에서 다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전시 및 시연을 위한 물품을 보겠습니다. 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경기용 물품은 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은 물품 또는 영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그 성질, 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 매체로서 일반 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 대상 물품을 보겠습니다. 제1항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다만 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 최약 상대국의 국민 또는 최약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거나 감독하에 사용될 것 이렇게 정해졌지만은 칠레의 경우는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의 국민 또는 칠레 거주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대상 요건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할 것. 네 번째,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담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법을 준용하여 면제되는 세, 내국세 등을 포함해서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콜롬비아,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중국과 협정에서 100분의 100으로 한다. 이 내용도 14페이지에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 목적 재수입 면세, 칠레, 페루, 미국 등 협정에 따라 수리 개조를 위하여 해당 제약국으로부터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이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었나. 첫 번째,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환급에 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보세 가공 물품 또는 장치기간 경감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수입 면세가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용 경품, 광고용품 등 면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 협정에 따른 면세 대상 물품인데 뉴질랜드에서는 담배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용 경품은 뭐냐면은 경품 위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경품화 처리가 되는 물품 또는 $250 이하의 물품으로서 경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된다. 그 다음에 인쇄 광고물, 소책자, 전단지, 상품 목록 및 단체 발간 영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된다. 그 다음에 협정에 의해 수입 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은 미국의 경우에 특성가격 $200 이하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상호 협의 신청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